울산은 그 세워진 지가 1968년 아마 이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서남댐은 그 유일하게도 지금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 시민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그걸 저 서남호수공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 뭐 저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다른 그 공원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 시민들이 그 찾아가는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그 시민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시가 그만치 그 공원을 가꾸는데 그 힘을 많이 썼죠. 우선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울산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코스모스라든가 연꽃 등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어서 그 가면 그 저 눈이 즐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린이들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야외 공연장도 세워지고 무대도 세워지고 해서 지금은 그 울산에 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댐은 유일하게 지금 도시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댐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제 그 댐을 만들 때는 그곳이 이제 그 어떤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였지만 거기에 그 집성촌이 있었어요. 청송심씨들하고 김해 김씨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들이 다 철거가 되었죠. 철거가 되면서 그 뭐 대리마을하고 대리마을만 해도 거기 한 50여 가구가 있었는데 다 이주를 해야 되고 그또 섹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도 17가구 이렇게 해서 뭐 주민 1000여 명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긴 그 부작용도 상당히 그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서남댐은 여기 이제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그게 어떤 그 농수로의 그 역할을 했죠. 근데 그걸 확장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물을 이제 정수를 해 가지고 각 공장에 보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울산은 뭐 다 알다시피 공단이 들어서서 공업도시가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그 동해 작은 어촌에 불과했죠. 그런데 60년대 그 초반에 들어서 이제 울산이 공업도시로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우선은 그
각 공장에 이제 용수를 보내야 되고 또 공장이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생활용수도 많이 필요하게 되죠. 우선 식수라든가 또 빨래라든가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농경시대에는 그저 저수지만 있어도 되었는데 그때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고부터는 이제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울산 댐이 저 차례대로 보면 이제 사연댐이 있고요, 대암댐이 있고, 그 다음에 서남댐이 있고, 또 뒤에 이제 그 만들어진 뭐 대곡댐도 있고, 또 해야댐도 있고, 차례로 보면 해야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곡댐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 5, 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연댐은, 처음에는 공업 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울산 시민들이 식수가 부족하니까 또 식수용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연댐은 울산에서 제일 먼저 건립된 댐이죠. 1962년에 아마 건립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큰 공사가 없었어요. 사연댐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큰 공사가 없어가지고 농촌 사람들이 그 댐을 만들 때 구경을 많이 왔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보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한복을 입고 이래 이제 지팡이도 짚고 거기 와서 그 댐을 파는 광경을 들여다보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댐 만들 때도 이주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위에 보면 이제 방구대 마을도 방구 마을도 있었고, 또 거기 한실 마을도 있었고, 반연동에 내려오면 아래 옹태 마을도 있었어요. 옹태 마을은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사연댐은 실제로 문화재 문제로 지금 제일 시끄러운 데 사연댐입니다. 방구대 안각화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기에 옛날에 이제 옹태마을에 거기 오면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트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혔죠.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이제 또 이주를 하게 돼 가지고 사연댐은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댐이라는 것은 그 이제 만들면 우선 그 많은 그 토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댐이 들어서 있는 데는 거의 그 농촌입니다. 그 농촌에 이제 댐이 세워지는 데는 다 옛날 마을이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그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 뭐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살고 오다가 이주가 된 마을을 보면 도심에 있게 되니까 우선은 그 자기 직장을 잃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들이 일생을 바쳐 농사를 지었는데 도심 와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주할 때 삶의 터전을 잘 만들어주고, 또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 보상을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뭐 그 감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울산시청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을 할 때 토지 보상 가격을 놓고 농민들 사이에 그 불평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민들 중에는 그 울산시청에 직접 와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이래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대암댐은 그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대암댐의 그 역할은 실제로 이제 울산에 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낙동강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각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그 대암댐의 역할입니다. 낙동강이 여기서 멀죠. 그 멀리서 이제 그걸로 끌어들이죠. 그런데 대암댐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 이제 댐이 생기기 전에, 그게 이제 1969년에 그 댐이 건설되는데, 그 68년이 시작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뭐가 있었냐면 축선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댐이 만들어지는데, 축선사라는 절은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제36대 해공왕 때 당시 이미 돌아간 김유신 장군을 위해서 만든 사찰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 아주 역사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이 댐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파편이라든가 기타 문화적 유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정부가 건설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의 귀중함을 몰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두고 수모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어떤 여유가 되면 그 대암댐은 좀 물을 빼가지고 그 귀중한 문화재를 좀 지금 찾아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댐은 정말 조성이 될 때 논란이 많았던 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식수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양산에서 이제 회화강이 흘러 내려오는데 회화강 자체가 이제 양산에서 흘러오다 보니까 양산이 위에 이제 뭐 공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수가 흘러들기 때문에 과연 댐으로서 맑은 물을 울산 시민들이 마실 수 있나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회화댐은 다행히 이제 저 회화강이 물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거기 짓게 됩니다. 근데 회화강을 지을 때 엄청난 논란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가장 중심 마을이 통천 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중리 마을, 윗중리 마을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울산시청을 찾아와 가지고 소를 몰고 와 가지고 시청 3층까지 소를 몰고 올라갑니다. 시장실이 그때 울산시청 3층에 있었는데 소를 그까지 몰고 올라가 투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댐이 있는 곳은 어디를 가도 망량비가 있습니다. 대암댐에도 가면 있고 지금 회화댐에도 가면 있고 망량비가 있는데 그 망량비를 세울 때 또 이제 원체 수몰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통천 위에 이제 통천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망량비를 그쪽에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밑에 중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리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엄청 일어나 가지고 댐을 짓는데도 논란이 많았지만 망량비를 세우는데도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 가보니까 다행히 거기 이제 망량 비도 세워지고 그게 이제 실향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옛날 추억을 할 수 있는 기념물이 많이 들었었더라고요. 회화댐 상류를 생태 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것이 전국에서도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조성된 지가 뭐 한 10여 년 이래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연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들도 있고 갈대도 있고 여름에 초여름에 가면 이제 연꽃이 필 때는 가보면 그게 이제 또 그걸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 시민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많이 오고 이렇게 하죠. 울산은 뭐 한 7, 80년 되면도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공해가 많다는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생태습지가 만들어줌으로써 울산이 친환경 도시라는 어떤 이런 그 이미지를 심게 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곡댐은 울산이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식수가 부족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식수를 공급할 만한 댐을 어디 만들 만한 지역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뭐 동구에 또 뭐 찾아가고 이래 여러 가지 울산 변두리에 댐을 만들 곳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만 큰 댐을 만들지 말고 작은 댐을 좀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제공하도록 하자. 당시 그때 다행히도 이 대곡댐을 만들 때는 최영우 의원이 울산 출신인 최영우 의원이 내무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이 어른이 대곡댐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실제로 밑에 사연댐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채우면 되지 대곡댐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일었고 또 일부에서는 사연댐 물이 이 홍수가 지면 엄청나게 넘는데 그걸 그렇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위에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대곡댐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보는데 지금 보니까 비교적 거기 이제 수량이 많고 이래서 울산 사람들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